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7일 28차 위비저 어플리케이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뿐 아니라 비즈니스 스토리 경험과 실패, 그리고 성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테크닉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1977년 내수 목재 사업을 시작하면서 달러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달러를 벌려드리는 것이 사학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학과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또는 달러를 벌여드리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달러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의 비즈니스 관계로 출장 나갈 때 3,000불 이상은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3,000불 이상을 가져 나가다가 발각이 되면 굉장히 외환관리법 위반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세계적으로 고급 나무가 많은 이런 국가를 다니면서 저는 비즈니스 창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애국산 고급 나무 수입에 건설업자가 수요가 될 것이고 또는 가구업체가 수요가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국, 버마, 지금 미얀마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곳을 다니면서 제가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저의 나이가 31살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급 나무로 인정 받는 나무의 이름은 티크, 그리고 올라트, 그리고 흑단, 로즈 이런 것 등입니다. 이런 고급, 세계에서 알아주는 고급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없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1977년대 60년대를 거쳐서 개발 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개발 시대에 우리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고급 주택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려면은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나무의 질을 가지고 우리가 내부 데코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고 폭발적으로 그 당시에 수요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개발 세대라고 한다면은 70년대부터서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가 이제 10층 이상 들어서기 시작하고 고급 주택, 굉장히 고급 주택에 우리가 이제 소득이 조금 높아지면서 그 고급 주택이 많이 이태원을 통해서 성북동에서 많이 지었습니다. 주택에 이러한 주택이 들어서면서 고급 나무의 수요의 충당이 부족해서 저는 이 점을 감안해서 목재 회사를 창업을 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한
합한 회사의 이름은 금호 특수 목재 상사, 금호 합판 상사, 금호 무늬목 상사, 그렇게 세 회사를 창업을 해서 서대문에 홍은동에다가 사무실을 시설을 해서 많은 나무를 수입해서 우리 주택에 필요한 것을 2차 가공, 1차 가공, 2차 가공, 3차 가공을 해서 가구회사, 건설회사에 공급했습니다. 당시 목재 소액의 이익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산업 1세대에 지금 현재부터 80세 이상 된 사람이 을지로 같은 데 1가부터서 5가까지 자재 회사를 한다든지 목재 회사를 목재 상사를 한 사람은 저의 말을 기억을 하고 또 지나간 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가 건설회사 직업을 또 거래를 한 회사는 삼익주택, 삼익건설, 그리고 유원,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한양주택, 이렇게 회사를 거래를 하면서 거래는 순조롭게 되고 저희가 부족했지만은 수요에 충당하는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이 이제 뭐 어렵고 또는 수입과 수출도 우리가 피시빌리티 스터디 기초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때가 46년 전입니다. 이 비즈니스 스토리를 이야기하여 중소기업 해외 진출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또는 여러 문제를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앞으로 10편을 거쳐서 제가 해외에 사업한 경험을 토대로서 좌절과 그 다음에 또 추진 그리고 또 좌절을 하면서 또 극복 또 성취하는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업을 도전하는 분들에게 충고한다면 내가 경험하기 어려운 경험하지 못한 비즈니스에 대하여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는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똑바로 청취를 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로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나이도 어렸지만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아니었으면 비자도 내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 전부 다 미국과 일본에 도움을 받아서 해외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저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경험을 얻으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뭐 산업 1세대 선배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용만 하려고 그러면 자금이나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실력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지금 비즈니스에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잘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고
사업 1시대, 100불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해놓은 것을 고맙게 생각 안 하고 함부도록 지나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6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산업 1세대 개혁가 정신이 우리나라를 먹이 살리고 그 다음에 가난의 결핍을 해결한 선구자들입니다. 산업 1세대 60년대 70년대의 그 기존 경공업이 국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중공업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우리는 폭넓은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있게 하고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 또 발전 고급 기술자를 또 기능자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중화공업이 완성이 되어서 우리가 시장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한국 산업화 또는 융합산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우리는 절대 우리나라 국민은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좋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우리 기업인들은 수출을 확대시키고 또는 아랍이라든지 여러 중동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개발에 진출해서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정주영 회장,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 그리고 박대중 포스코 창업자, 김우중 글로벌을 외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는 김우중 회장의 글로벌 추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리를 잡아 놓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제 대국을 가는 그런 척경이 된 것입니다. 기업을 해외 진출을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들고 좌절을 극복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인내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60대, 50대, 40대들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에서 해놓은 것을 갖다가 발전시키는 과정을 잘 받아들이고 잘 융합해서 앞으로 A1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한 데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수출이 호조되고 그리고 수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수출이 대폭 늘어나고 흑자 시대가 열리면서 국가 외환 보유고는 늘어나 세계에서 가장은 아니지만은 모범 국가, 모범 재정 국가로 우리는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가 지도자의 해외 시장 개척 정신이 강했고 경제는 전문가에서 경제를 맡겨 관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부심을 심었습니다. 조선시대로 생각한다면 서양의 1차,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서방의 개방정책을 실시해서 우리가 서방 기술을 받아들이고 했다면 우리가 일본에 당했겠습니까? 우리는 일본이 침략했을 때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소총 하나 없었고 또는 군을 천대시해서
문을 숭상하고 물을 전대시하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는 국가를 대비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첫째는 일본에서 일본 일제 36년을 당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치가 전혀 안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물을 군인을 갖다가 전대시하고 그냥 양반쌍놈 하면서 그냥 편하게 양반을 먹고 사는 제도가 바로 구한말의 제도였습니다. 조선의 제도였습니다. 그 종선의 제도는 문을 숭산시하고 그 다음에 농, 상, 공, 서열로 주자에게 의존해서 공부했습니다. 즉 주자학에서 이황 선생은 지극히 도덕을 강조하는 도덕을 깨달아야 형 이상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반상놈을 갈라놓는 그런 주자학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율곡 선생은 거기에 반발하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학습과 실습을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야 형 이상의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자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율곡의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분이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문을 숭상하고 양반숭놈을 오히려 우리가 망하게 한 그러한 주자학계를 받아들인 것이 문민정부고 문을 숭상하는 제도로 해계되어서 오늘날까지 주입식 교육, 수용성 교육은 없고 뭐든지 줄줄 외우고 해서 공무원이 되고 고급 공무원이 돼서 경험과 학습을 토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경청이 부족한 인재만 생산했습니다. 우리 근다처에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이월굴 교육을 중시해서 문민 정부들이 와서 이렇게 해결된 것을 우리는 똑똑히 판단을 해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용성을 높여야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가지고 창업을 하고 해외에 진출해야지 아무런 경험도 없으면서 자기 주장만 외치면은 외국에 나가서 창업을 해도 성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께서 포항제철 과학대학교 그리고 카이스트 또는 과학자를 외국에서 불러다가 또는 우리 한국 과학자를 불러다가 키웠습니다. 그렇게 키워서 고급 인력을 양성을 하고 고급 지능공을 양성을 해서 우리는 그 시기라도 일군 기업체가 해외 진출해서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역량을 발휘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민정부가 들어서 세계 시장의 경쟁이 아니라 정치는 사료가 되고 기업의 인재 유치에도 힘들었고 지긋지긋하게 애우는 교육, 주입식 교육만 지금까지 몇십 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입이 있고 수출 제일주의
그리고 방위산업, 해양산업 이런 산업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는 고급 인력이 양성되고 중화공업만 아니라 다른 식료업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문에서도 우리가 애국의 주시를 받고 우리는 시리를 받는 그런 나라로서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29차) 다음 강의는 우리나라 근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간 비즈니스 도전과 경쟁력 중심으로 10차에 걸쳐 계속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28차는 제가 처음 1977년 리비아 진출과 수주 활동, 그리고 어려운 좌절, 그리고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하면서 성취한 해외 진출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서 창업을 하고 또는 여러분의 자금 로스를 최단으로 없애주는데 제가 노력을 하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나 이렇게 외국에서 진출을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 1세대의 계획과 정신은 특별했습니다. 여러분이 감히 따라올 수 있고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100불 시대에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만든 이런 기준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중화공업으로 통해서 융합 산업을 갖다가 성공시키고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산업 1세대가 만들어내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 시대에 저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방송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험을 갖다가 여러분이 무시하지 않고 저 말은 듣지도 않고 저를 이상한 곳으로 이용이나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해외 시장 개척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창업에서 꼭 성공하는 기업으로 만듭시다. 다시 28차 강의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해외 비즈니스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취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서 리비아, 나이지리아, 케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중동 진출에 대해서 좌절과 실패를 하면서 눈물을 흘린 이야기 또는 성취해서 기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서 여러분이 참고해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